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렌즈 PD입니다. 2019년 9월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2020년 갤럭시 Z 폴드 2, 2021년 갤럭시 Z 폴드 3까지 폴더블 스마트폰을 메인폰으로 사용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연차로 따져보면 3년차가 되었더라고요. 새로운 스마트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하면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폴더블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2개이기도 하고 화면도 더 커서 사용자가 본인 취향에 맞춰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오랜 시간 사용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갤럭시 Z 폴드 3에서 이건 사용하면 정말 좋을 거다라고 판단한 11가지 활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활용 방법은 원 UI 3.1.1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Z 폴드 2도 8월 30일부로 업그레이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Z 폴드 2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갤럭시 Z 폴드 3 또는 Z 폴드 2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준비사항이 하나 있는데, 갤럭시 스토어에 들어가서 군락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치된 군락에 들어가 보면 유니댓과 패밀리 앱이 있는데, 유니댓에서 킥스타와 멀티스타를 설치하고 패밀리에서는 사운드 어시스턴트를 설치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기능은 즐겨 찾는 앱 고정하기, 일명 사이드바 고정입니다. 사이드바 고정은 Z 폴드 3와 함께 등장한 기능인데, 기존에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에 사용할 앱을 측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사이드바를 열어서 앱을 꺼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설정에 가서 유용한 기능의 실험실에 들어가 보면 가장 아래에 있는 즐겨 찾는 앱 고정하기가 있고, 활성화 후 홈 화면에서 사이드바 메뉴에 들어가 보면 고정 버튼이 있어요. 고정을 누르면 사이드바가 측면에 고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화면에서 뭔가를 하더라도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PC에서 윈도우 사용할 때의 작업 표시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항상 멀티 액티브 윈도우 사용하면서 앱을 꺼내는 과정이 귀찮았었는데, 원 UI 3.1.1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사이드바를 고정하니까 전면 카메라 주변이 눈에 거슬립니다. 시스템 아이콘 표시할 영역이 줄어드니까 전면 카메라 왼쪽으로 옮겨갔는데 뭔가 이상하죠. 그래서 영상을 시작하면서 준비하라고 했던 군락의 퀵스타를 가볼게요. 퀵스타에 들어가 보면 아이콘 표시가 있습니다. 아이콘 표시는 스마트폰 상단에 표시되는 정보를 꺼버릴 수 있는 메뉴인데, 저는 전면 카메라 왼쪽에 뜨는 음량 표시와 와이파이 표시를 끄니까 깔끔해서 좋더라고요. 본인 사용 환경에 따라서 나타나는 아이콘을 꺼버리면 거슬리는 것 없이 좋을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즐겨 찾는 앱 고정하기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하나를 짚어보면, 사이드바가 없을 때 삼성 인터넷을 켜보면 멀티뷰 기준으로 화면이 분할되어서 많은 정보를 표시하는데, 사이드바가 고정된 상태에서는 삼성 인터넷을 켜도 표준화면 기준으로 나옵니다. 다른 앱들은 멀티뷰를 잘 표현하는데 삼성 인터넷만 세로로 사용할 때 이런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원 UI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모두 삼성이 관리하니까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번째 활용 방법은 멀티뷰에 대한 것입니다. 멀티뷰는 말 그대로 바형 스마트폰에 비해서 더 커진 디스플레이로 많은 정보를 표시하기 위한 화면 레이아웃을 말하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기능은 아니고 기존부터 있던 기능입니다. 설정에서 디스플레이에 들어가 보면 화면 레이아웃 및 크기가 있고, 들어가 보면 멀티뷰와 표준 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멀티뷰는 태블릿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면 어떤 형태인지 감이 올 텐데, 이게 언뜻 생각하면 화면을 알뜰하게 사용하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모든 경우에 그런 건 아닙니다. 무조건 멀티뷰 설정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은 폴더블 스마트폰을 다양하게 사용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멀티뷰와 표준보기의 차이를 확인해야 하니까 Z 폴드 2를 표준보기를 한 상태에서 왼쪽에 놓고 함께 보겠습니다.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서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화면 구성의 차이를 분명히 알 수 있고, 이어서 유튜브 앱을 켜보면 역시나 화면 구성에서 멀티뷰가 알차게 꽉 차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때 멀티뷰가 표준 화면과 같은 글자 크기 설정을 하면 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작아지기 때문에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글자 크기를 키워주는 것도 좋습니다. 유튜브를 켜서 보면 글자 크기를 키운 오른쪽의 멀티뷰가 왼쪽의 기본 설정 글자 크기에 비해서 가독성이 더 좋다고 느낄 거예요. 메인 디스플레이에 맞춰서 멀티뷰를 설정하고 글자 크기를 조절하면 대부분 앱이 맞아 들어가는데, 카카오맵의 내비게이션 기능을 커버 디스플레이로 켜보면 글자와 그림 등이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Z 폴드 2 사용 시에 항상 접어서 차량 내비게이션을 썼는데, 이런 불편함 때문에 필요할 때는 표준 보기로 변경해서 사용하곤 했습니다. 본인이 사용한 앱 환경에 따라서 멀티뷰나 표준 보기냐를 선택하면 되는데, 매번 설정에 들어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빅스비 루틴을 이용하면 됩니다. 홈 화면에서 빅스비 루틴 위젯 추가를 하고 설정, 디스플레이,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서 표준 보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추가된 위젯을 누르면 표준 보기로 바로 바뀌게 되고, 해제하면 다시 기본 설정 상태인 멀티뷰로 변경됩니다. Z 폴드 3를 어느 정도 사용하다 보면 멀티뷰를 사용할 상황과 표준 보기를 설정할 상황이 명확하게 구분되니까 잘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는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멀티 액티브 윈도우를 이용해서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하면 하나가 켜지면 다른 하나가 정지되는데 사운드가 동시에 나올 수 없게 기본 세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굿낙이 등장하는데 굿낙의 패밀리 앱인 사운드 어시스턴트로 가서 가장 먼저 멀티 사운드를 켜줍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영상을 동시에 재생해보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볼륨 조절이 따로 안 되고 한 번에 되거든요. 그래서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다시 가서 나만의 음량 패널 만들기를 활성화하고 커스텀은 본인 스타일 알아서 맞추면 되고 일단 바로 다시 영상을 두 개 틀어놓고 볼륨 조절을 눌러보면 영상이 재생 중인 각각의 앱의 볼륨을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앱에 따라서 개별 볼륨 조절이 안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운드 어시스턴트에 가서 개별 앱 음량 설정에 가서 해당 앱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는 분할하면 넓게 보기입니다. 기본 상태에서 멀티 액티브 윈도우로 분할 화면을 사용하면 상단의 상태 표시줄과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때 화면을 100% 다 사용하고 싶다면 굿낙의 멀티스타에 들어가서 분할 화면 넓게 보기를 활성화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 화면을 사용했을 때 디스플레이 상단과 하단까지 모두 사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측면 사이드바를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다면 분할 화면 넓게 보기가 사이드바 고정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분할 화면을 사용하는 중에는 고정된 사이드바까지 숨겨버립니다. 그래서 분할 화면에서도 사이드바를 계속 고정해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 화면 넓게 보기를 끄고 사용해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갤럭시 Z 폴드2는 전면 카메라가 일반 홀이라서 분할 화면 넓게 보기를 사용해도 기본 상태에서 상단 상태 표시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을 하나 더 해줘야 하는데 굿낙 멀티스타에서 가장 아래에 있는 웬만하면 카메라 홀까지 넓혀 드림에 들어가서 카메라 영역과 겹칩니다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분할 화면 사용 시에도 화면을 100% 다 사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커버화면 앱 계속 사용하기에 대한 것인데 메인 디스플레이에서 하던 일을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Z 폴드3의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원하는 앱을 하나하나 다 설정해야 합니다. 원하는 앱이 손가락으로 셀 정도라면 기본 설정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앱이든 메인에서 커버로 연결하고 싶다면 굿낙에 있는 멀티스타에 들어가서 가장 위에 있는 I love 갤럭시 폴드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앱 전면 화면에서 계속 사용을 활성화하면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개인 취향을 정말 많이 타는 기능인데 취침 모드 사용입니다. 상태 표시줄을 내려서 버튼 편집에 들어가 보면 취침 모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간이 아니라 원하는 순간에 취침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취침 모드는 디스플레이를 흑백으로 만들면서 방해 금지 모드가 작동됩니다. 그래서 꼭 잠을 잘 때가 아니더라도 어두운 곳에서 방해받지 않고 눈에 피로를 주기 싫을 때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할 때 다크 모드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거든요. 지금 불을 끈 상태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다크 모드를 켜면 눈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 되긴 하지만 컬러풀한 색상은 여전하거든요. 그런데 취침 모드를 켜고 사용하면 흑백으로 사용되니까 저는 컬러가 안 보여도 이게 제법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취침 모드만 사용하면 흰 배경에 검은 글씨인데 다크 모드에 취침 모드를 더하면 검은 배경에 흰 글씨라서 조금 더 괜찮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앱 자동 회전입니다. Z 폴드3를 가로로 쓰든 세로로 쓰든 대부분의 앱은 자동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기본 세팅이 세로로 되어 있어서 회전이 안 되는 앱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틱톡이 있는데 틱톡을 세로 상태에서 켜서 가로로 돌려보면 화면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때 설정에 들어가서 유용한 기능 실험실에서 앱 자동 회전을 선택하면 앱별로 관계 설정이 가능해요. 틱톡의 앱 자동 회전을 활성화하고 다시 켜서 가로 모드로 돌려보면 회전이 이상 없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형 스마트폰에서는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부분인데 Z 폴드3가 가로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커버 스크린 미러링입니다. 이 기능은 Z 폴드3가 추구하는 가치와는 반대로 적용되는 기능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수 취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첫 번째 홈 화면과 두 번째 홈 화면을 메인 디스플레이의 첫 홈 화면에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똑같이 적용되는 것인데 커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사용 패턴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좋거든요. 그런데 펼쳤을 때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인 Z 폴드3에서 커버 스크린 미러링을 사용할 만큼 커버 디스플레이를 메인으로 사용한다면 폴더블 스마트폰보다는 바형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더 적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활용 방법이란 게 소수의 취향도 존중해야 하기에 커버 스크린 미러링도 알려드리고 싶었고 설정은 홈 화면에 들어가서 커버하면 미러링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활성화를 중지하면 기존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 고민 없이 적용해봐도 돼요. 아홉 번째 드래그 앤 스플릿 기능은 삼성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사용하면 좋은데 URL 링크를 선택해서 원하는 곳으로 가져가면 분할하면 사용이 됩니다. 이때 앱의 중복 실행이 가능한데 윈도우 사용 시에 웹브라우저를 중복 실행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서 웹브라우저를 동시에 두 개를 사용하는 일이 흔한 것은 아닌데 쇼핑을 할 때 두 개를 놓고 비교할 때 꽤나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와 11번째 소개하는 기능은 폴더블 스마트폰에서만 가능한 건 아니고 갤럭시면 다 가능한데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기능입니다. 10번째는 잠금하면 바로 가기인데 기본적으로 전화와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전화통화 잘 안 하는 분들도 많고 카메라 많이 안 쓰는 분들도 많거든요. 설정에 잠금 화면에 가보면 바로 가기에 들어갈 앱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앱을 지정하면 되는데 카카오톡이나 유튜브를 넣어둔다거나 빠르게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녹음하기를 넣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이 기능을 소개하는 이유가 커버 디스플레이 사용 시 좌우폭이 좁은 편이라서 바로 가기가 빠르게 사용되거든요. 마지막 11번째는 측면 버튼 설정입니다. 삼성이 측면 전원 버튼의 길게 누르기 기본 설정을 빅스비 호출로 바꾼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갤럭시 폰을 처음 세팅할 때 전원 끄기로 바꿔줍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하는 것 같은 측면 버튼 설정을 하지 않고 여전히 상태 표시줄을 내려서 재부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금 더 편하게 측면 버튼 사용했으면 해서 측면 버튼 설정을 소개하는 거고, 길게 눌렀을 때는 전원 끄기 메뉴, 2번 누르기는 원하는 앱 열기를 선택하면 돼요. 저는 2번 누르기에 유튜브를 설정해두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Z 폴드2, Z 폴드3까지 사용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것은 기본 설정된 상태에서 폴더블 스마트폰을 사용해도 제법 사용하는 게 괜찮다는 거예요. 설정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뭔가 많이 설정을 해야지 잘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느긋하게 사용해보면서 본인 사용 패턴에 맞는 설정을 하나씩 바꿔가다 보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상하게 처음하고 비교해서 뭔가 많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줄이고 또 줄여서 Z 폴드3를 정말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무조건 다 적용해도 좋지만 하나씩 사용해보면서 본인에게 잘 맞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수가 좋다고 외치면서 사용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무조건 잘 맞는 것은 아니거든요. 갤럭시 Z 폴드3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를 구독하고 영상을 계속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를 정말 많이 가득 담았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하죠. 2번 보세요.